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수천 가지의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였다. 그 중에서 50종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하고 있다. 델타 변이 치사율은 어떻게 될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델타 변이로 의심해야 할까?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 치사율이 1.9% 정도인데 델타 변이 치사율은 0.1%라고 하는 주장이 나왔다. 델타 변이가 20배 정도 덜 치명적이다라는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이상원 역학조사 분석단장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비율은 알파형에 비해 델타형이 2.5배 더 많다고 하였다. 델타형이 전염은 빨라도 치사율은 낮다는 것이 사실일까? 확인이 필요하다. 인도에서 발견된 델타 변이는 100개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영국 공중보건국 PHE와 세계보건기구 WHO 수석과학자 수미아 스와미나탄은 빠른 전염력의 델타 변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변종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델타 변이의 치사율이 0.1%인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조사 시점에 따라 사망률이 2배로 올라갔다. 또한 50세 미만에서 치사율이 0.023%와 50세 이상에서 치사율이 1.86%를 기록하여 2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기록됐다. 델타 변이 평균 치사율은 0.1%에서 0.3%로 기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알파 변이의 치사율이 1.9%라고 하지만 델타 변이의 빠른 감염률로 인하여 어느 변이가 더 위험한지는 단정할 수는 없다. 델타 변이 등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등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백신을 접종하면 치사율을 낮출 수 있다. 보다 빨리 많은 사람이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변이가 진행될수록 전염력은 높아지고 치사율은 낮아질 수 있다고 한다.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소장 앤서니 파우치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복제 과정에서의 오류로 만들어지는 복제 변형은 때로는 약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파력이나 사망률을 높이기도 한다고 말한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여러 국가에서의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국가마다 백신 접종의 차이가 있어 통계가 다르기 때문에 치명률이 다소 올라가거나 하는 것은 확정하기 어려우며 데이터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코로나에 대한 연구, 백신 접종에 대한 관련 데이터,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부족해 치명률에 대한 단정은 아직 이르다고 본다.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매우 높은 만큼 예방접종과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대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두통, 인후통, 콧물 등의 증상이 초기에 주로 나타난다. 그 후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데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다. 따라서 환절기 감기로 인하여 선별진료소의 방문이 늦어져 진단기간이 연장된다. 늦은 진료와 높은 전염률로 폭발적인 확산 우려가 매우 높다. 두통, 인후통, 콧물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검사를 받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도쿄올림픽을 바라보며 변이 바이러스의 위급한 상황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올림픽 개최를 강행한 일본은 전 세계의 방역에 치명타를 주고 있다. 도쿄올림픽은 후쿠시마 도시락과 코로나 바이러스, 독도 야욕 등 열려서는 안 될 문제올림픽이다. 하지만 무리한 올림픽이 진행된 만큼 일본발 도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재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선수들의 건강 기원을 기원한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